네, 인수위 없이 시작된 만큼 청와대와 내각의 진용을 갖추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총리와 청와대 핵심 참모진에 이어 이번에는 시급한 외교 안보 라인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내정이 예고된 인사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 주재 대사로 중국 대사가 처음으로 내정됐는데요. 바로 민주당 노영민 전 의원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이번 대선에서 경선 캠프와 본선 선대위에서 조직 본부장을 맡아온 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중국 대사로 최측근을 내정한 의미 적지 않겠죠. 또 특사 내정 작업도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미국 특사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내정됐고요. 홍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주미 대사를 지낸 바 있고 지난 대선을 앞두고 돌연 회장직에서 사임해서 대선 출마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힘을 보탤지 관심입니다. 위안부 문제 등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일본 특사로는 문희상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육선 의원이자 국회 부의장 출신의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내 이른바 일본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특사로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러시아 외교통으로 알려진 송 의원은 인천시장이었던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크렘린궁을 방문하는 등 푸틴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고 하죠. 중국에는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박병석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추가로 특사를 파견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외교 안보 라인 인선의 배경과 추가 인선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국립외교원의 신범철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노영민 전 의원 주중 대사로 내정을 했고 원래 이분이 근데 초대 비서실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사를 무슨 외교 실무자라기보다는 대통령과의 그 정치적 관계 얼마나 가까운가 이런 것을 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주중 대사를 맡고 있었던 김장수 대사도 초기에 그 안보실장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금 중국 특사는 박병석 의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박병석 의원이 중국에 가서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금 가서 당장 사드 문제를 이야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정책을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실 먼저 얘기했다가 다시 미국 가서 말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입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에 가서는 아무래도 그 기본적인 우려 정도를 갖다가 해소시키는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다음에 있을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박병석 의원이 중국 특사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윤영찬 국무교통수석이 1대1로 포럼에 초청된 한국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가는지 특사는 아니다라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는 전언된 건 뭐냐면은 중국 부분은 굉장히 중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 갈등. 그러다 보니까 특사를 2단계로 보낼 수 있다. 이야기는 나왔었어요. 1단계는 사드 문제를 협의하고 2단계는 중국과 북핵 문제를 협의하겠다. 사실 사드가 북핵 때문에 놓여 있고 이 미국과 중국의 지금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가운데 놓여 있는 셈인데 어찌 보면 중국과 북핵에 대한 좀 온전한 해결책을 함께 낼 수 있다면 사드는 그 뒤에 달라붙어 있는 옵션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투 스텝으로 정리하겠다라는 시나리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미 대사 아니죠. 미국 특사로는 홍석현 전 JTBC 중앙일보 회장이 이제 가는 모양이죠. 근데 반기문 전 총장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홍석현 회장이 주미 대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JTBC 운영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다고 봤던 거고 반기문 총장도 고려는 했겠지만 아무래도 현재 지금 미국에 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선 때 경쟁자였기도 했는데 그걸 바로 요청하는 것도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홍석현 전 회장, 중앙일보 회장을 보내는 게 저는 일반적으로 무난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석현 전 회장은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주미 대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미 노무현 정부와 함께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고 외교 관계에서 또 최근에는 중앙일보 회장을 그만둔 뒤에 대선 직전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함께 식사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외교 안보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미국의 주미 대사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인맥들을 갖고 있어서 홍석현 회장이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본은 문희상 의원이 가는 모양이에요. 문희상 의원은 뭐 한일 의원연맹을 굉장히 오래를 해왔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과거에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 문희상 육선 의원입니다. 별명 그 당시 출입 기자들 별명이 조조였습니다. 조조. 왜냐하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정치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일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 야당 의원이었지만 그리고 일본 조야에 굉장히 인맥도 넓고 그래서 뭐 일본어도 잘하시겠네요. 일본어 잘하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뭐 정부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러시아의 송영길 의원 가죠. 예, 뭐 송영길 의원이 이번에 선거에도 기여를 했고 러시아의 그 총괄 본부장 같았었죠. 예, 거기다가 뭐 인천 시장 하면서 러시아 쪽과도 일을 했고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